안녕하세요. 로우메이텍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브유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호흡기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요. 인공호흡기는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생명유지를 양압 환기를 제공함으로써 하게 되는데요. 인간은 보통 음압 환기를 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가 양압을 줄 때 환자가 오히려 쉬지 않거나 혹은 뱉거나 아니면 재채기를 하는 등의 압력을 오히려 뱉어내게 되면은 그 압력과 그 압력이 만나서 파이팅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파이팅이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인공호흡기가 주고 뺄 때 환자와의 싱크로니가 맞지 않았을 때도 파이팅이 생깁니다. 그 파이팅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전달하려고 하는 가스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벤틸레이션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바이탈 사인이 잘 유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는 바이탈 사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이팅을 줄여야 되는데 파이팅을 줄이려면 싱크로니가 좋아야 됩니다. 이 싱크로니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 1, 3, 7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인공호흡기를 위닝하는 목표가 보통 7일 정도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이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 뭐 하루 만에 혹은 하루 이틀 만에도 인공호흡기를 위닝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 2, 3일에서 7일 정도가 걸릴 거고요. 혹은 어쩔 때는 뭐 한 달에서 두 달, 뭐 몇 년씩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병동에 입원한 뭐 뉴모니아나 COPD 등 폐에 질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디스미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폐 질환이 악화되면서 스스로 이제 숨쉬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 결국 오투 세츄레이션이 저하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투 테라피 통해서 뭐 마스크나 프롱을 통해서 숨을 쉬게 될 텐데 그렇게도 안 되면 하이플로우 나자 캐뉼라를 통해서 더 빠른 유속의 산소를 제공하던가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달기 전에 이제 NIV 마스크를 통해서 non-invasive ventilation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지가 잘 되면 좋겠지만 이 상태에서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 인튜베이션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인튜베이션 시도하기 전후에 결국 ICU로 전동이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은 스스로 생명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중한 환자의 경우에는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이 생명 유지 장치가 ICU에 다 있게 되죠. 그리고 여러 설비나 환경적인 조건에서 병동에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CU 전동을 결국 하게 되는데요. 인투베이션 하고 ICU로 전동을 매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해서 환자가 이제 어레스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레스트가 나건 안 나건 인투베이션 해서 ICU로 전동한 다음에 생명 유지 장치를 쓰려고 할 때 ICU로 가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인공호흡기를 먼저 걸게 될 텐데 걸었을 때 주로 컨트롤 모드를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환자가 자바로흡이 없고 코마 상태이면은 당연히 컨트롤 모드에서 문제가 없을 텐데 환자가 자바로흡 있거나 멘탈이 있을 때 문제는 싱크로니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싱크로니가 잘 되지 않는다면 파이팅이 생기고 바이탈 사인이 결국 잘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환자를 세데이션, 진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마약이나 항정신제를 사용해서 세데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컨트롤 모드가 잘 동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의료진이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세팅된 대로 환자에게 벤틸레이션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컨트롤 모드를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 결국 퇴원시키고 전동을 다시 시켜서 환자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서포트 모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서포트 모드를 넘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환자가 자바로흡이 있다는 겁니다. 스판테니어스 브리딩이라고 하고요. 그럼 세데이션 된 환자가 자바로흡이 있기까지 세다티브 약물을 이제 줄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환자가 이제 좀 기력을 회복해서 스스로 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깼을 때 결국 서포트 모드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서포트 모드를 하려면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그 동조를 해줘야 돼요. 즉 싱크로니가 잘 돼야 됩니다. 싱크로니가 잘 돼야지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혹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스스로 호흡을 하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컨트롤 모드로 갔다가 서포트 모드로 갔다가 여기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반복을 해서 결국 서포트 모드에서 숨을 잘 쉬게 되면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서포트 모드에서는 환자 자바로흡이 있어야 되고 인공호흡기와 싱크로니가 잘 돼야지 이런 게 문제가 없어서 결국 더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숨을 잘 쉬게 되면은 이제 CPAP 모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CPAP은 이제 프레셔 서포트 레벨, 그러니까는 프레셔를 이제 없애고 즉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프레셔를 없애고 환자가 스스로 자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도 C랑 P가 컨티뉴어스하게 핍을 주는 겁니다. 컨티뉴어스하게 핍을 주는 이유는 핍이란 거는 호기 말에 양압을 주는 거잖아요. 환자가 호기를 다 하고 났는데 완전히 폐에 있는 가스가 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압력을 지그시 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장점이 어느 정도의 그 압력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FRC를 조금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속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가스 익스체인지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폐에 문제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FRC보다 조금 더 많은 프레셔가 제공이 돼야지 다음번 호흡에서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FRC가 낮거나 어쨌든 핍이 낮은 경우에 폐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 다음 흡기를 시작할 때 더 많은 프레셔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핍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게 되면은 다음 호흡 때도 더 적은 프레셔로 호흡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주게 됐을 때 환자가 좀 더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가스 익스체인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숨을 잘 쉬게 되면은 TPC로 훈련을 한 다음에 결국 익스베이션 하고 위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O2로 좀 치료를 받다가 괜찮으면 병동을 전동을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잘 안 돼서 다시 익스베이션 재인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환자가 완전히 인공호흡기를 떼기 전까지는 이 인공호흡기 옆에서 프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프리 체크를 좀 볼 텐데요. 프리 체크 하기 위해서 이 옥시즌과 에어, 산소와 공기죠. 산소와 공기가 필요합니다. 인공호흡기는 고농도의 FiO2를 주기 위해서 옥시즌에 호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에어 쪽에 당연히 공기가 있어야지 그걸 환자한테 제공해 줄 거잖아요.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메디컬 월에서 좀 높은 압력의 산소와 공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넣고 뺄 때는 주의해서 꽂고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압력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뺄 때 튕겨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덮개를 열게 되면은 이쪽에 전원이 있기 때문에 전원을 당겨서 반대로 밀고 놔주시면 켜지고요. 반대로 당겨서 밀고 놔주시면 꺼집니다. 인공호흡기 전원을 켜주시고 원하시는 곳에 카트의 바퀴를 고정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이 흡기구고요. 이쪽이 호기구입니다. 흡기구와 호기구 사이에 테스트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 인공호흡기가 켜지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런 팝업창이 뜹니다. Do you really want to start a pre-use check라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프리유 체크를 할 거냐, 11가지의 칼리브레이션을 한꺼번에 할 거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yes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뜨는 팝업이 여기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Gas supply라고 뜨면서 Connect the testing tube between inspiratory outlet and expiratory inlet이라고 뜹니다. inspiratory outlet은 흡기구, expiratory inlet은 호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이 테스트 튜브를 이 사이에 꽂아뒀기 때문에 OK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OK, 여기가 OK죠. OK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11가지 항목을 점검을 하는데 약 3에서 4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배터리 스위치 테스트 과정까지는 테스트 튜브를 연결한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은 다 패스가 될 텐데 페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요 대처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일 발생 시 캔슬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데 테스트 튜브를 잘 꽂고 O2나 에어 호스가 잘 꽂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익스프 카셋, 익스플로레이터리 카셋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호기 카세트라고 하는데 이 호기 카세트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스 서플라이 테스트에서 페일이 되면요. 호수가 잘 꽂아지지 않거나 호수에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꽂아주시고 재시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터널 리퀴지 테스트나 프레셔 트랜스듀서 테스트나 아니면 플로우 트랜스듀서 테스트에서 페일이 나면은 다시 한번 시도해 주시고 그래도 페일이 난다. 한두 번 했는데도 계속 페일이 난다 하시면은 제대로 세척 및 소독된 카세트로 변경 후에 재시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O2셀에서 페일이 되면요. 제시도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래도 페일이 되면은 의공과나 저희 업체 쪽으로 AS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O2셀도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EXP cassette replaced라는 알람이 뜰 수 있는데요. 이 알람이 뜨게 되면은 프리체크를 진행하게 되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프리체크 진행 도중에는 알람을 꺼주시고 소리를 꺼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고 완전히 종료가 되면은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게 이제 인공호흡기 내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이 O2 호스랑 에어 호스를 꽂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공호흡기 쪽으로 O2랑 즉 산소랑 공기가 들어오는데 인공호흡기 내부에는 내부 필터가 있어서 물론 병원에서 깨끗한 클린한 산소와 공기가 제공이 되지만 한 번 더 걸러줍니다. 내부에 필터가 있기 때문에 흡기 쪽에서는 필터를 따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심부에서 FiO2가 맞춰집니다. FiO2가 맞춰지면은 환자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 O2셀이라는 게 있어요. O2셀이 여기서 한번 더블 체킹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에게 FiO2를 공급해 줄 건데 60% 이상의 고농도 산소가 이제 뭐 3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뭐그 폐에 이제 독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래도 그게 필요하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세팅한 값보다 잘못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더블 체킹을 하는 거고요. 그게 O2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페일이 됐다 프리 체크에서 그럼 당연히 O2셀을 갈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용 도중에 페일이 되게 되면은 컴판세이션에서 그 O2셀 어드저스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칼리브레이션이네요. 예, 메뉴에 칼리브레이션을 보시면은 O2셀 어드저스먼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비록 O2셀 그 성능이 혹은 그 사용 기간이 다 되었지만은 그래도 환자가 사용 중일 경우에 알람이 뜨지 않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교정을 하는 건데요. 일단 이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많이 사용하시다가 이 O2셀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고 하시면 네,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하되 가능하면은 신규 선생님 위주로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설정한 뭐 FiO2, 프레셔, 뭐 RR, PIP 이런 것들이 값이 환자한테 전달이 되는데 이것을 조절하는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뭐 연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컴퓨터에 있는 CPU 같은 겁니다. 그래서 CPU에 의해서 저희가 세팅된 값이 O2와 에어가 들어오면 그것을 섞어서 환자한테 전달을 잘 해주게 되겠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환자가 쉴 때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확인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아서 어떤 교정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엠브베깅을 하시면 환자가 폐가 딱딱하거나 파이팅이 생겼을 때 그 어떤 저항이나 압력이 손에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환자가 저항을 하고 파이팅이 생기고 폐가 굉장히 안 좋은데 억지로 압력을 주면은 환자 폐가 다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팅 값을 환자한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달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빠르게 교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정을 위해서는 이 호기 카세트 내부에 센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환자가 호기를 하게 되면 이 호기부 쪽으로 가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룸에어로 빠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렇게 울트라소닉 트랜스듀서라는 플로우 센서가 있습니다. 프레스 센서는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런 플로우 센서가 있는데 이게 초음파 방식인데 초당 2000번을 센싱을 합니다. 분당은 12만 번 정도가 되는데 초당 2000번이라는 것은 정말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파형이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점검을 하는데 환자의 가스를 점검하는 거죠. 속도나 프레셔나 그런 것 등등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환자가 숨을 쉴 때 나오는 시크레이션이나 아니면 환자로부터 나오는 약물, 특히 네뷸라이저 약물 같은 게 이 센서에 달라붙으면은 펑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펑션이 줄어들면 당연히 사용 도중에 모니터링 값에 어떤 신뢰도가 떨어질 거고요. 다음에 이 카세트로 프리 체크를 할 경우에 페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이쪽에 이게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자가 숨을 쉴 때는 여기를 막아줘야 되고요. 환자가 숨을 내쉴 때는 열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시크리션이나 약물 등이 이쪽에 이제 쌓여서 굳게 되면은 당연히 확실하게 잘 안 막히게 돼서 이쪽으로 리키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인터널 리키지 테스트 이쪽에서 많이 생길 수 있고요. 프레셔나 플로우 센서 이쪽에서 환자 이물질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페일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사용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필터를 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필터를 사용하시면 어떤 그런 이물질이나 시크레이션 같은 걸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교차 감염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교차 감염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장비를 보호하려면 꼭 이쪽에 필터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하셔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번에 사용하실 때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덜 발생되게 사용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필터를 잘 안 쓰거나 아예 안 쓰는 병원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용이 환자로부터 나오는 식표시나 네뷸라이저 약물이 다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죠. 사용 후에 반드시 소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멸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오가스로 멸균 하더라도 그쪽 부분이 완전히 멸균은 되겠지만 세척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통해서 소독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보시는 혹시 관리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 소독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자료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걸 보시는 신규 선생님들은 만약에 이쪽에서 이 세 가지 항목에서 펠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게 생기면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이 호기 카세트를 세척된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다행인데 우리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긴다 그러면은 소독이나 세척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자 선생님께, 즉 차주 선생님, 주인 선생님, 수간호 선생님께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여기 이제 필터를 사용하고 있죠. 호기구 앞에 필터를 사용해서 교차 감염 및 장비를 보호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멤브레인 설명드렸고요. 리퀴지 발생 가능한 곳이고요. 이제 여기 사각형 부분, 요 부분이 이제 그 버튼인데요. 호기 카세트를 빼고 꽂을 때 이 버튼 눌러서 빼실 수 있고요. 꽂으실 때는 여기 이 윗부분을 눌러가지고 탈깍 소리가 날 때까지 꽂아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꽂으실 때 이쪽 부분을 이 손잡이라고 착각하고 이쪽 부분을 강하게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세게 하면 이쪽이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항상 윗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멤브레인을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네뷸라이제이션 하실 때 그 약물이나 아니면 시크리션이나 기타 등등의 이물질이 이쪽에 고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굳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터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독 방법은 소독제나 소독 세척기나 멸균 등이 있습니다. 근데 멸균도 이제 사실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멸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소독제로 소독을 하는 건데요. 네,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더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 서버 디오가드 필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좀 더 이 금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서버 디오가드라는 필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교차 감염 예방 및 장비 보호를 위해서 대단히 필수적인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를 보면은 이렇게 이피션시가 항상 기재가 되어 있는데 BFE랑 VFE가 있습니다. 박테리얼 그리고 바이러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피션시가 보통 좋은 거는 99.9999 혹은 그 이상이고요. 그 외에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가인 거는 이피션시가 99.99에서 99.999%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환자의 가스가 지나갈 때 얼만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막아줄 수 있냐라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이피션시가 높은 게 당연히 좋겠지만은 얼마나 또 낮은 저항을 유지할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이피션시 유지하면서 낮은 저항을 유지하는 필터를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고요. 정품 필터 같은 경우에는 4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병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굉장히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본사에서 이피션시를 보장해주는, 개런티해주는 시간은 48시간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얇은 필터 같은 경우는 보통 24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많이 쓸 경우에는 저항이 높아져서 환자에게 걸리는 프레셔가 높아질 수도 있고, 프레셔가 높아지면 당연히 인공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시면서 환자의 기도가 좋아 빠져서 저항이 높아지고 또 이제 더 많은 프레셔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좀 얇은 종류의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혹시 너무 오래 써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랑 박테리아 얼마나 잘 걸려내냐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중에서는 이제 코비드 19가 있겠죠. 보통 50에서 200 나노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균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핵균이 2에서 4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직접 실험을 하진 않고요. 좀 다른 입자로 실험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독성이 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약한 독성에 있는 애로 에어로졸, 즉 네뷸라이저 같이 그 에어로졸을 만들어내는 기구를 통해서 이 박테리아 파지를 날려보냅니다. 네, 날려보내서 필터를 통과시켰을 때 이 필터 뒷부분에서 배양을 하게 되고요. 배양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배양이 되는지를 통해서 그 필터의 효율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디오가드 필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이 넬슨 연구소라는 곳에서 네, 테스트를 했다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디오가드 필터의 이 구성을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가형 필터는 이 한 겹의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렉트로스태틱 필터라고 하고요. 서버 디오가드도 이렇게 한 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정전기 방식으로 네뷸라이저 약물, 당연히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걸러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한 겹만 되어 있으면은 처음에 효율은 괜찮지만 시간이 질수록 급격하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품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겹에 막 플러스 헤파 필터라는 것을 이렇게 둘렀습니다. 헤파 필터를 두르게 되면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굉장히 잘 걸러낼 수 있는데 효율이 좋은 필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경우에 효율도 좋고 또 이 공간이 넓을 경우에 순간적으로 많은 압력이 들어왔을 때 저항감이 없이 충분히 빠르고 또 높은 효율로 필터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저항도 빠르게 높아질 수 있고 이피션시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정품을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 병원에 따라서 얇은 필터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 필터의 정사용 시간을 지켜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패션 서킷을 연결해 볼 텐데요. 참고로 이 인공호흡기 외관이나 패션 서킷 연결하는 방법은 다른 동영상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패션 서킷 테스트를 연결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네, 리키지나 프레셔나 플로우 쪽에서 문제가 없을 때 여기까지 통과를 했고요. 배터리 스위치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패션 서킷입니다. 테스트 튜브를 빼주시고요. 여기 그림처럼 패션 서킷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패션 서킷을 연결을 다 했고요. 블락 와이피스라고 나옵니다. 와이피스를 막은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와이피스는 보통 이렇게 마개로 기본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상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이제 Y피스라고 합니다. 여기가 Y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Y피스라고 하고 필터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휴미디파이어 챔버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온도 측정 케이블이고요. 온도 측정 케이블. 노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열선 케이블을 꽂는 곳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잘 꽂아주시고 해주시면 되는데 케이블 꽂으실 때 꼭 주의하실 게 한 방향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으실 때 시작은 되게 부드럽게 제대로 방향을 찾아주시고 방향이 맞게 들어간다 하면은 꽉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쪽 부분, 열선 케이블의 이쪽 두 가지 부분에는 끝까지 끼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빠져서 알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테스트, 패션 서킷 연결 후에 와이피스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OK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리키지가 있으면 아래 메시지가 발생하면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Check connections, patient circuits and exploratory cassett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결 상태나 서킷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카세트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리키지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MR850 휴미디파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원을 켜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베이시 모드냐 넌 인베이시 모드냐에 따라서 이 버튼을 2초 눌러주시면은 불이 이쪽에 있다가도 이쪽에 있다가 번갈아 가면서 원하는 모드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 인베이시 모드에서 챔버를 37도로 끓여주는 게 목표고요. 넌 인베이시 모드에서는 챔버를 31도로 끓여주는 게 목표입니다. 넌 인베이시브, 즉 마스크를 사용할 경우에 상기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온 가습이 필요한데 인투베이션 하는 경우에는 상기도를 전혀 쓸 수 없어서 가온 가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굉장히 드라이 하거든요. 물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또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압력이 높을 경우에 훨씬 되게 금방 드라이 해줄 수가 있고요. 시크레션이나 기도가 굉장히 이제 드라이해지고 딱딱하게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7도의 가온 가스된 가스를 전달해주는 게 목표이고요. 챔버, 즉 물통을 37도로 끓여주는데 여기 에어웨이 셋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환자 앞쪽에 와이피스 쪽을 의미합니다. 그쪽은 40도, 보통 39도에서 40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40도로 목표를 맞춰주는 이유가 환자 클로즈 석션이랑 ET 튜브 그리고 와이피스 쪽에는 그 열선이 없기 때문에 온도가 금방 식습니다. 37도가 목표이긴 하지만 온도가 식으면서 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앞쪽에 가기 전에 40도로 살짝 올려주면은 환자 인튜베이션을 지나가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물이 좀 발생하는데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인공호흡기 사용 중 반드시 가습기를 동작시켜 달라는 겁니다. 가끔 이것을 켜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람이 뜨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공호흡기 사용 시에 휴미디파이어를 전원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도중에는 이 휴미디파이어의 온도가 보이는 곳에 잘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이 켜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알람이 뜨게 되면은 여기 이제 위치에 그 불빛이 들어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불빛이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많이 뜨는 알람 이쪽에 좀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온도 측정 케이블이 서킷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요. 네, 이렇게 요거는 열선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아래쪽에만 들어올 경우에 온도 측정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았거나 고장이라는 의미고요. 이 물통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워터 아웃이라는 물통에 물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물통에 물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이 폐 쪽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에 온도가 35.5도보다 낮거나 41도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온도가 높은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요. 자동으로 멈추고 온도를 계속 자동으로 좀 식혀주기도 하고, 또 물론 이제 물이 많이 끓여지게 되면은 가온 가습은 잘 되지만 그 물이 또 이제 액화 현상이 많이 돼서 물이 서킷에 많이 찰랑찰랑 거릴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원치 않는 저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물이 많은 경우보다 이제 문제는 죄송해요, 물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 온도가 높은 경우보다 문제는 온도가 낮은 경우인데, 저희가 37도가 목표인데요. 35.5도가 안 되면 이 알람이 뜨는데 보통 뭐 35도, 34도, 33도 이렇게 온도가 낮을 경우에 당연히 가온 가습도 잘 안 되고 또 온도가 빨리 이미 올라갔던 온도가 또 식으면서 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특별하게 훨씬 더 많은 물이 발생해서 석션을 너무 자주 해야 된다고 하시면 이 온도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정상 동작 확인 방법이라고 해서 뮤트 버튼을 2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2초 동안 눌러주시면요, 온도가 여기서 한번 깜빡거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깜빡거려서 두 가지 온도를 보여줍니다. 즉 저희 여기 목표 온도라는 거죠. 첫 번째는 37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도가 나오면 되겠고요. 두 번째에서는 39도에서 4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도가 나오면 됩니다. 일단 40도라고 제가 여기서 적어놨으니까 40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0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가 돼서 온도가 나오면 괜찮은데, 만약 그거보다 터무니없게 온도가 낮은 경우, 특히 이 와이피스 쪽에서 온도가 낮은 경우에 물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온도가 낮거나 어쨌든 온도 부분에서 문제가 좀 발생한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열선 케이블 먼저 바꿔보시면 되겠고요. 열선을 바꿨는데도 안 되면은 그다음에 혹시 온도 케이블, 측정 케이블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측정 케이블 한번 바꿔보시고요. 두 번, 세 번 크로스로 바꿔봤는데도 안 되면은 의공과나 업체 쪽으로 AS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 스탠바이 상황이 되고요. 여기에 프리체크랑 패션 서킷 테스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는 고위험 의료기기 중에서도 3등급으로 굉장히 높은 등급의 고위험 장비입니다. 그래서 고위험 장비를 환자한테 사용하는데 그 의료 장비의 안정성 그걸 확인하지 않고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프리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서킷 테스트는 서킷을 뜯지 않고 프리 체크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킷 테스트는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을 연결하고 또 서킷 테스트도 반드시 진행을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서킷 테스트를 하고 서킷 테스트를 하지 않, 그러니까 서킷을 걸고 연결만 하고 테스트는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이게 장비의 문제인지 서킷의 문제인지 환자 쪽의 문제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킷 테스트가 완전히 통과가 되었으면은 만약에 리키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환자 쪽, ET 튜브의 커프 쪽 문제라고 거의 확실시 할 수 있는데, 서킷 테스트를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네, 아무리 환자 ET 튜브에 커피를 채우고 해도 리퀴즈를 찾지 못했을 때 환자가 사용 도중에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환자가 사용하기 전에 페이션 설계 테스트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이롭다는 거고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네, 페이션 카테고리 어덜트, 피디아트릭 니오네이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타이달 볼륨이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제가 정리했는데 이런 식으로 특히 가장 많이 피디아트릭이랑 어덜트랑 같이 혼합해서 쓰는 경우에 피디아트릭은 10에서 350, 어덜트는 100에서 4000까지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디아트릭의 스펙이 10에서 350이지만 실제로 10에서 200 정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플로우의 문제로 어덜트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50으로 나와는 있지만 사실 300 전에까지 사용이 권장되고 350까지로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야 그 조건을 쉽게 만족할 수 있는데 임상에서는 이렇게 인공호흡기 깊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깊이 그 인공호흡기 자체에 대한 기계적인 부분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350까지 써야 된다기보다 350까지 되는데 한 200 후반 정도, 200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면은 네, 플로우 속도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제한이 좀 걸려서 네, 어덜트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거고요. 피디아트릭 환자가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네, 어덜트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벤틸레이션 타입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주로 다 인베이시브 쓰시죠. 넌 인베이시브 쓰실 땐 여기 눌러가지고 넌 인베이시브 NIV로 바꿔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여기 환자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요. 눌러주시면 페이션 데이터라고 뜹니다. 인공호흡기 동작 중에는 이곳에서 페이션 카테고리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덜트나 피디아트릭 니오네이터를 이쪽에서 눌러서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인공호흡기 사용 중에 여기서 변경하시면은 다른 값이 다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알람 정도는 바꿀 수 있지만 다른 세팅 값이 변경이 유지가 되면서 카테고리가 바뀌는데요. 스탠바이에서 이 카테고리를 바꾸게 되면은 다 디폴트 값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환자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성별이랑 키를 입력해 주시면은 실제 몸무게를 입력하지 않아도 predicted body weight, 즉 표준 체중 값이 예상되는 표준 체중 값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성분이시고 키가 160이면은 대략적으로 52kg가 표준이기 때문에 그 52kg에 맞는 폐 크기에 따라서 환자에게 벤틸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벤틸레이션 타겟을 설정하는데 보통 파트나 주치 선생님, 교수님께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노티를 어떤 이것을 오더를 받거나 네, 이것을 이제 기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값은 kg당 6ml를 주는 거고요. 토탈 프레셔는 30이 되는데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드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컨트롤, 인터랙티브, 서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모드랑 서포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에 인터랙티브, 믹스라고도 하고요. 컨비네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대표적인 게 SIMV죠. 그래서 컨트롤 모드랑 서포트 모드를 합쳐놓은 게 SIMV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 가능하고요. 자, 그 외에 컨트롤 모드, 서포트 모드. 제가 첫 번째 장에서 그 컨트롤과 서포트의 차이점 설명드렸잖아요. 싱크로니를 더 잘하기 위해서 환자를 재운 경우에는 컨트롤을 사용하는 거고 환자가 자바로움이 있는 경우에 서포트를 사용하는데 그 중간에서 네, SIMV가 있습니다. 오토 모드도 있는데 옵션이고요. 아덜 테라피라고 나오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모드를 보여주는데 현재 하이플로우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있는 인공호흡기가 있고 없는 인공호흡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플로우가 있으면은 네, 하이플로우 기계가 없더라도 인공호흡기에서 바로 하이플로우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모드가 이제 CMV 또는 ACMV라고도 부르는데요. 컨트롤이라고도 부르고 다 동일한 말입니다. Controlled Mandatory Ventilation, Assist Controlled Mandatory Ventilation, 컨트롤 모드 다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모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 프레셔 컨트롤, PRVC 나중에 볼 테고요. 서포트 모드에서는 프레셔 서포트 앤 CPAP이 있고요. 볼륨 서포트가 있는데 네, 옵션입니다. 인터랙티브 이제 합쳐놓은 모드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모드랑 서포트 모드 합쳐놓은 모드가 SIMV가 있는데 컨트롤 모드가 종류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SIMV는 거의 항상 세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토 모드라는 게 있는데 옵션이지만 오토 모드가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컨트롤 모드의 개수만큼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이플로우가 있고 NIV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탠바이 화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원하시는 모드를 골라주셔서 시작을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시작을 하신 다음에 테스트랑 상태에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주 쓰는 기능을 좀 볼 텐데요. 인터페이스, 네, 사용자 접점이라고 하고요. 사용자 접점, 즉 화면을 좀 볼 텐데요. 풀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돌리는 다이얼 같은 게 많은데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가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스크린만 한번 닦으면 모든 감염원이 이제 제거가 되도록 그런 방식으로 점점 변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 색깔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주황색은 자주 쓰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은 쓰긴 쓰지만 주로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크게 그러니까 싱글 간호사 선생님들이라면 조금 더 주황색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고요. 동작하는 상태에서 스탠바이 환기를 멈출 수 있고요. 알람 2분 동안 끌 수가 있겠고요. 환자 정보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시스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셔 컨트롤 누르면 현재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값을 파라메터라고 하고요. 네,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다. 호흡 모드 변경이 가능하고요. 알람 리밋입니다. 알람 범위를 변경 가능하고요. 트렌드나 로그에서 환자의 트렌드, 추세, 그리고 기록, 환자의 어떤 설정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메뉴버라는 건 조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작, 손으로 조작을 하는 건데 뭐 오토 SRM이나 뭐 네뷸라이저, 렁 메카닉스, 뭐 렁의 상태를 계산하는 거죠. 뭐 오토 부스트 레벨 등등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좀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디스커넥션 앤 석션이라고 있습니다. 석션 서포트, 오픈 석션 시, 배양 시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토 부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환자의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거는 그냥 한번 누르시면 안 되고요. 2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누르고 있으면은 1분간 고농도 오토를 제공하고요. 2분 동안 알람이 꺼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환기 멈춤, 이 스탠바이라고 있는데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다시 한번 스탠바이 할 거냐라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때 그냥 눌러주시면 안 되고 2초 동안 눌러주셔야지 스탠바이로 돌아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설정 값이 나옵니다. FiO2, PIP, RR, PCR, PIP 또는 타이다 볼륨일 텐데 이 네 가지 값의 설정을 바로 환자가 인공호흡기 사용하고 있을 때 변경을 할 수 있고요. 화살표 눌러주시면 추가적으로 다른 파라미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 설정 변경 눌러주시면 한 화면 내로 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늘색 메뉴를 좀 볼 텐데요. 알람 히스토리입니다. 알람 기록을 보는 거고요. 보상 기능, 컴펜세이션, 보상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환경 설정, 환자 정보. 환자 정보를 여기서도 열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스템 상태는 스테이터스, 시스템 스테이터스 여기 아니면 여기서 똑같은 메뉴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교정 및 점검, 칼리브레이션 앤 테스트. 여기서 어떤 칼리브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 스크린 레이아웃이 여기 있네요. 여기 눌러주셔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 웨이폼을 2초 동안 꼭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나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스크린 레이아웃을 변경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화면 잠금이 있습니다. 화면 잠금 눌러주시면 화면에 터치가 먹히지 않는데요. 잠금을 풀 수 있는 여기 락 해제 버튼이 있습니다. 2초인가 눌러주시면 락이 해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30초라고 적혀 있는 요거는 리코딩입니다. 환자의 웨이폼을 현재 시점으로부터 전 15초, 후 15초, 총 30초 동안 저장을 해서 라이브러리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컴퓨터에서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요게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사진기 모양인데요. 스크린샷 기능입니다. 스크린샷을 눌러주시면은 현재 동작하고 있는 이 화면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서 인공호흡기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USB를 통해서 카피를 해서 컴퓨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이 40장까지 찍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진 나중에 없어지겠지만 필요하시면 꼭 저장을 해두시고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삭제가 되면서 새로운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이쪽 화살표가 있는데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시면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서버 컴파스의 현재 값을 기록하는 기능인데 조금 후에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시면은 여기 작은 흰 숫자가 있습니다. 흰 숫자들. 이게 알람 리밋이에요. 흰색 작은 숫자. 그래서 알람을 어디까지 제한을 할 거냐라는 것을 나타내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글자가 있습니다. P 피크 여기 보시면은 피크 인스피레이터리 프레셔입니다. 흡기 시 최대압. P민은 민 에어웨이 프레셔고요. 평균 기도압.
PIB은 PIB입니다. 네, Positive and Expiratory Pressure. 네, 호기말 양압을 주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프레셔 컨트롤이잖아요. 그래서 PIB을 8을 주고 있는데, 약간 오차는 당연히 조금 존재하고요. 그래서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PIB 위로 PC above PIB, PIB 위로 above PIB니까 PIB 위로 얼마만큼 압력을 줄 거냐? 8 더하기 15를 하면은 네, 피크 프레셔가 23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PIB를 저희가 설정을 하죠. 8을 설정을 한 거고요. 그 위로 PC above PIB 얼마만큼 압력을 줄 거냐? 8 더하기 15 해서 총 23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프레셔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R을 저희가 15회로 설정했는데 현재 14회가 나오고 있네요. 시간이 지나면 거의 딱 맞게 됩니다. 아마 킨지 별로 안 돼가지고 하나 정도 적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설정한 값만큼 똑같이 나오면은 네, 환자 자바롭이 없는 거고요. 설정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오면은 자바롭이 있는 걸 어쨌든 RR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Respiratory Rate, 네, 호흡 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FiO2 O2 concentration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FiO2를 네, 40으로 입력을 하면 이쪽에 40으로 잘 나오는 것을 보이고요. 네, fraction of inspired O2 concentration, 네, 줄여서 O2 concentration 혹은 FiO2라고 부릅니다. I, 흡기의 호기 비율입니다. I ratio, 네, 1대2가 서버 인공호흡의 기본값인데요. 네, 기본값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파란색 글자는 이제 볼륨에 관한 건데요. VTI가 있고 VTE가 있습니다. I는 Inspiratory Tidal Volume, E는 Expiratory Tidal Volume입니다. 그래서 흡기 시의 타이달 볼륨과 호기 시의 타이달 볼륨 1회 호흡량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I가 의미하는 것은 VTI가 의미하는 것은 흡기구에서 나온 타이달 볼륨이고요. VTE가 의미하는 것은 호기구로 들어가는 타이달 볼륨입니다. 그래서 출발한 건 이만큼인데 호기 카세트로 들어와서 거기 센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울트라소닉 트랜스듀서, 초음파 센서. 거기서 감지하기에 이만큼 출발했는데 몇 명이 안 들어온 거예요. 몇 명이 안 들어왔다. 타이달 볼륨 몇 명이 안 들어오면은 이제 리키지가 있다는 건데,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5% 정도인데, 5%에서 10% 정도인데요. 어쨌든 그 값이 커져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아마 대부분 카세트가 수명이 오래됐거나 오래 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일공과나 저희 업체 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이제 볼륨 웨이브거든요. VTI고 VTE입니다. 환자에게 들어간 게 다 나오느냐?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키지가 있으면 이게 끝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환자에 들어갔다가 이만큼 나왔는데 더 이상 빠질 게 없어가지고 다시 그냥 여기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되는데, 이 높이가 이제 리키지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들어간 게 다 나오죠? 들어간 게 다 나오지 않으면 들어갔던 게 네, 나오다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떨어졌다가 다음 볼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있으면은 리키지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게 잘 안 나오는 걸 보고 네, VTI랑 VT 값의 차이를 보고 리키지를 파악해서 리키지가 있다면은 ET 튜브에 커피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파악 못하고 리키지가 있어도 커피를 잘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차이나 네, 여기에 볼륨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잘 보신 다음에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TI랑 VTE가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리키지를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온 게 얼마고 들어온 게 얼마인지를 또 확실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환자의 실제 일회 환기량은 VTE라고 하는데, VTE가 환자의 실제 환기량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흡기구에서 출발한 게 얘네들인데, 출발한 게 다 환자에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환자가 뱉은 거랑 이게 이제 흡기구로 들어온 애들이 더 일단 환자가 뱉은 걸 가깝기 때문에 결국 VT를 좀 더 정확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VT2에다가 RR 곱하게 되면은 MV2가 됩니다. 미니 볼륨인데 그냥 미니 볼륨이 아니고 2가 들어가죠. 그래서 expiratory 미니 볼륨입니다. 타이달 볼륨에다가 타이달 볼륨 중에서 2를 곱하는 거죠. VT2에다가 RR을 곱해서 네, 호기 시에 분당 환기량을 계산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사이클을 여기 TI는 인스피레이션 타임이고요. TE는 익스프레션 타임입니다. 흡기 시간과 호기 시간을 더하면 하나의 사이클이 되는 거죠. 흡기와 호기 다 합쳐서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의 사이클을 좀 뜯어보면은 흡기 시간과 호기 시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올라가는 건 흡기 시간이고요. TI, 흡기 시간 인스피레이션 타임. 내려오고 나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호기가 끝이 아니고 쉬는 시간까지, 즉 그래서 다음 흡기 전까지를 다 호기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흡기가 되고 호기를 한 다음에 다음흡기 이 전까지를 다 호기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인공호기 기본값이 1대2이기 때문에 1대2로 동작을 한다. RR이 15회면 1분당 15회, 60초당 15번의 호흡을 하기 때문에 4초에 한 번씩 흡기가 시작되죠. 하나의 사이클이 4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RR을 20으로 하면은 3초에 한 번씩 흡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클이 이제 3초가 되는 거죠. 3초. 그런데 보통 I 레이쇼가 1대2라고 말씀드렸죠. 네, 사이클이 4초면은 1.33초 대 1.66초가 되겠습니다. 1대2가 되겠고요. 사이클이 3초라면은 1초 대 2초, 1초, 2초가 되는 거죠. 흡기 1초 대 호기 2초, I 레이쇼가 1대2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여기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리키지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제공된 가스가 다 나오느냐, 다 나오고 다음 호흡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공호흡기는 가장 큰 목표가 벤틸레이션을 잘하기 위한 건데 벤틸레이션 잘하려면 아무리 타이다블륨 많이 주더라도 일단 환자한테 들어간 게 다 나와야지 가스 인젝션가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CO2가 다 빠져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O2가 맞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호기를 하고 나서 충분히 쉬었다가 다음 흡기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호기를 하는 도중에 이 도중에 환자가 흡기를 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흡기가 진행되는 경우에 네, 이 색칠된 만큼의 CO2가 차게 되는 거겠죠. RR이 빨라지면 당연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RR이 빨라지지 않더라도 환자의 호기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 특히 COPD나 에즈마처럼 기조가 굉장히 좁아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기가 이렇게 시원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단은 들어는 갑니다. 다시 흡기는 잘 들어가죠. 흡기는 잘 들어가고 호기를 시작을 하는데 호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천천히 나가다가 결국 네, 흡기 시간이 돼서도 다 빠져나가지 못해서 다음 흡기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 높이만큼의 어느 정도 CO2가 찰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웨이브폼을 보고 네, 들어간 게 잘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프레셔는 조금 더 쉬운데 저희가 아까 전에 인공호흡기 특징 중에서 가장 큰 게 양압 환기라고 했잖아요. 양압 환기를 할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양압을 제공해 주는데 환자가 내쉬거나 재측을 하게 되거나 어쨌든 환자와의 싱크로가 맞지 않아서 파이팅이 있으면은 이렇게 솟거나 중간에 솟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솟거나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솟는 모양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파이팅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환자가 숨을 마셔버리게 되면은 흉곽이 음압이 걸리면서 이렇게 밑으로 좀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압력이 좀 유지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인공호흡기는 압력을 최대한 조절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압력이 너무 많이 치솟아가지고 이 어퍼림이 40이라는 것을 초과할 때죠. 지금 여기가 25니까 이 정도가 40일 텐데 40을 넘는 순간에 환자 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프레셔랑 플로우를 다 빼져버리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발동이 되면서 압력이 이거 40을 넘었다는 알람을 보여주곤 하는데요.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뭔가 파이팅이 있다고 의심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람 리미트 흰색 숫자고요. 그 다음에 피크 프레셔가 얼마큼 나오냐, 그 다음에 타이달 볼륨, 그 중에서도 VTE가 실제로 타이달 볼륨이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미닛 볼륨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CDYN이라고 있는데요. 다이내믹 컴플라이언스 약자입니다. 동적 폐 수능도를 의미하고요. 환자의 실시간 폐 수능도를 보여주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 보통 50에서 80 정도를 보통으로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보다는 한참 밑에서 있죠. 폐가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VT 나누기 PBW라고 있습니다. 타이다 볼륨이 이제 350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여기 표준 체중 PBW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게 되면은 kg당 1kg당 현재 이 환자에게 6.8ml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1kg당 제공되는 볼륨의 실시간 볼륨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52kg의 환자에게 6.8을 주는 거기 때문에 kg당 6.8을 주는 거기 때문에 6.8을 곱해서 이 가격이 이 값이 나오는 거고요. 이 값에서 6.8을 이 값에서 52kg를 나눠주면 6.8이 됩니다. 실시간을 나눠주는 건 실시간을 보여주는데 이것과 이것의 실시간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편한 점은 보통 파트에서 주치의 선생님들이 이 환자의 골을 잡을 때 kg당으로 보통 많이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52kg 환자인데 폐가 정말 좋지 않은 MICU에서 폐가 정말 좋지 않은 환자면은 4에서 6 정도를 골을 많이 잡으시고요. 폐가 좀 괜찮다 SICU 환자다 혹은
폐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면은 6에서 8 혹은 10 혹은 그 이상까지도 잡게 되는데 52에 4를 곱해주면은 약 200 정도 타이달 볼륨이 되겠죠. 폐가 정말 안 좋다. ARDS 환자 중에서도 정말 안 좋다 그러면은 타이달 볼륨을 200 정도로 제한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많이 주면은 폐에 데미지가 가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은 폐가 안 좋더라도 6 정도를 줬을 때 6, 5, 300 정도겠네요. 타이달 볼륨 300 정도를 줄 수 있는데 만약에 환자 폐가 충분히 괜찮다 하면 50kg에다 8을 곱해주면은 8, 5, 400ml 정도 되겠죠. 타이달 볼륨 400 정도가 나오고 있으면은 폐가 괜찮나 보다 정도로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10kg당 10ml 정도 준다 그래서 50kg 환자한테 500 타이달 볼륨 500 정도를 주고 있다고 하면 아마 정말로 폐에 문제가 없는 환자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반대로 MICU에서 일한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폐가 굉장히 안 좋은 환자가 왔는데 타이달 볼륨은 kg당 4에서 6 정도가 아니라 10 정도가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타이달 볼륨이 52kg 환자한테 500이 제공되고 있다. 혹은 PBW가 70kg 환자한테 70kg면은 보통 70 곱하기 6 하면 76, 42, 4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게 아니라 700ml 혹은 그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양의 많은 양의 타이달 볼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유력이 생기면 현재 타이달 볼륨이 정말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환자 폐에 잘 맞게끔 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서버 컴파스, 인공호흡기 나침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컴파스가 나침반이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버 I나 다른 버전에서는 없었는데 서버 U에서 이런 폐 모양의, 이게 폐포입니다. 폐포 모양의 어떤 인공호흡기 나침반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환자 정보에서 페이션 데이터에서 환자 몸무게랑 키를 입력하고 몸무게가 아니라 성별이랑 키를 입력하고 밑에 타겟, 벤틸레이션 타겟을 잡는데 거기 기본값이 이제 이렇게 6kg당 6으로 되어 있고 토탈 프레셔로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0으로 되어 있지만 3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이 환자한테 1kg당 6ml를 줬을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이 하얀색 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타이달 볼륨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52kg 환자한테 네, kg당 6을 주면은 6, 5, 300이잖아요. 300ml 정도를 주게 되면은 거기서 20% 이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얀색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왔다 갔다 이게 폐가 부풀었다가 작아졌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20% 이내라는 거고요. 목표를 잘 만족하고 있다는 건데 목표보다 20%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 많거나 부족한 경우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뭔가 볼륨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안에 쪽에 동그라미는 볼륨인데 이 겉에 이 부분이 막대 같이 이 부분이 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자한테는 프레셔를 15cmH2 그러니까 15보다 높게 주고 싶지 않다. 아마 이거는 토탈 프레셔가 아니라 드라이빙 프레셔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타겟을 인공호흡기 화면에 표시하는데 토탈 프레셔 또는 드라이빙 프레셔 중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토탈 프레셔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피크 프레셔라는 의미이고요. 드라이빙 프레셔는 좀 쉽게 말해서 PC 어버브 핍입니다. 그러니까 핍 위에 핍 빼고 얼마만큼의 프레셔를 줄 거냐라는 건데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이 정도다. 토탈 프레셔였으면 아마 이게 아니라 30에서 35 그 정도였을 겁니다. 물론 15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토탈 프레셔인지 드라이빙 프레셔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된 타겟에 따라 볼륨과 프레셔가 적절한지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설명드렸죠. 20% 이내거나 아니면 저희가 설정된 타겟보다 프레셔가 높게 나가면 빨갛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허옇게 나오고요. 타겟은 패션 데이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기능을 사용해요. 현재 볼륨과 프레셔 값을 표시 가능하다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레퍼런스입니다. 여기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걸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레퍼런스 R이라고 되어 있는 걸 체크해 주시게 되면은 현재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타이달 볼륨은 얼마, 프레셔는 얼마라고 그 시점에 그 시간대 얼마가 나왔는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가 되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결국 타겟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써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서브 컴파스라는 이 페포 모양의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화면을 많이 차지해서 싫어하시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스크린 레이아웃 메뉴에서 켜거나 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위로 가서 아까 전에 저희가 이 레이아웃이 여기 이 메뉴를 눌러야지만 레이아웃이 있는데 거기 가지 않더라도 이 화면을 여기 2초 여기나 여기를 2초 눌러주시면은 스크린 레이아웃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빼거나 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알람 프로파일, 알람 설정인데요. 알람 설정을 보시게 되면은 네, ppic 그리고 piprr, mve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pic이 이제 프레셔 어퍼 리밋입니다. 어퍼 프레셔 리밋이고요. 기본적으로 어퍼 프레셔 리밋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40이 넘지 않으면은 환자 폐에 트라우마가 생길 확률이 적고 40이 넘어갈 경우에 때에 따라서 환자의 폐에 트라우마가 생길 위험이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40 아래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40 위로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독단적으로 너무 높이 올려주는 것보다 파트 혹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안전하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으로 유의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 볼륨이 좀 중요한데요. 일단은 환자에게 벤틸레이션이 시작되고 나면은 환자한테 들어가는 미니 볼륨보다 대략 50% 현재 환자가 숨을 잘 쉴 때 미니 볼륨에서 50% 정도를 저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해드린다기보다는 많은 병원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5리터 정도를 마시고 있는 환자면은 약 2.5리터 정도를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타이달 볼륨이 350 정도 예를 들어 나오는 환자가 식중독에 차서 혹은 기도가 좁아져서 타이달 볼륨이 떨어지게 되면은 보통 절반 정도까지 보통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환자면은 170 전후로 떨어질 겁니다. 100 초반에서 뭐 200 초반 정도로 왔다 갔다 할 텐데 타이달 볼륨이 떨어지게 되면 미니 볼륨이 떨어지게 되죠. 미니 볼륨이 떨어지면 결국 세추레이션이 줄어들어서 페이션 모니터에서 세추레이션이 낮다라는 알람이 뜰 건데요. 그 전후로 혹시 세추레이션 모니터링이 잘 안 되거나 정말 만인의 하나 그게 떨어지거나 손에서 빠지거나 뭐 이마에서도 붙여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환자가 정말로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미니 볼륨 로어 리밋을 절반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 알람이 너무 빨리 뜬다, 많이 뜬다 하시면은 낮춰주시면 되겠고 환자가 정말 안 좋아졌는데도 이 알람이 뜨지 않았다고 하시면 좀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환자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RR 어퍼 리밋인데요. RR 어퍼 리밋이 뭐 30이나 또는 35로 되어 있을 텐데 환자가 RR이 조금만 빨라져도 금방 이 숫자가 만족이 되기 때문에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환자가 상황이 괜찮다면 상태가 괜찮고 ABG나 바이탈 사인 다 괜찮다면은 알람을 조금 골을 좀 높게 잡아서 알람이 울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사용하는데 편하실 거고요. 이 알람 사운드 레벨인 6값이 정상인데 6보다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디폴트 값을 바꾸는 것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오토셋 올 알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알람을 자동으로 변경을 한다는 건데 프레셔 어퍼 리밋은 평균 값에 10 플러스 10 최저 35cm 정도로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니 볼륨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RR은 플러스 마이너스 40%, 핍은 플러스 상방으로는 플러스 3, 하방으로는 마이너스 3 정도 범위로 자동 조절을 해주는데 물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약간 그 간격이 좀 좁아져서 알람이 좀 많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셋의 알람을 조절하고 나서도 좀 더 알람이 많이 뜨는 부분은 수동적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볼륨 컨트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볼륨 컨트롤 모드는 언제 쓴다고 말씀드렸죠? 네, 환자 양압 환기 때문에 싱크로니가 안 맞으면 파이팅이 생기고 바이탈산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바이탈산 유지를 위해서 파이팅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싱크로니를 잘 하기 위해서 환자가 멘탈을 없으면 좋기 때문에 환자를 세데이션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환자가 자발 스스로 멘탈이 없어서 코마 상태이거나 멘탈이 없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데이션 시켜서 진정을 시키는 거죠.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컨트롤 모드이고요. 그 컨트롤 모드 중에서도 볼륨 타입의 컨트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볼륨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볼륨 타입의 컨트롤은 뭐냐? 저희가 이미 조금 전에 봤던 FiO2랑 PB랑 RR과 더불어서 타이달 볼륨을 직접 설정해 주는 겁니다. 타이달 볼륨을 설정해 주게 되면은 TI 흡기 시간이 자동으로 여기 선택이 되고요.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미니 볼륨 환자한테 제공이 될지를 보여줍니다. RR과 타이달 볼륨 그리고 다양한 아이 레이쇼 등등의 것을 자동으로 계산해 가지고
RR15에 타이다 볼륨에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6리터 정도가 제공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플로우의 속도, 네, 유속은 28.8리터 per minute 정도로 사용할 거다. 이건 다 자동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어쨌든 세팅 값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설정을 해서 억셉을 하게 되면은 동작을 하는데, 보시면은 저희가 타이다 볼륨 이번 350으로 한번 해봤네요. 350으로 할 경우에 네, 타이다 볼륨 350이 나오겠죠. 출발하는 게 350이 나올 거고요. 호잉 카세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타이달 볼륨을 보여주는데, 볼륨 컨트롤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타이달 볼륨을 저희가 내는 게 목표인데, 그 타이달 볼륨을 내기 위해서 피크 프레셔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하냐? 기도가 좁거나 막히면 막힐수록, 즉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더 많은 프레셔가 필요한 거고요. 똑같은 기도 조건에서 타이달 볼륨 많이 줄려면은 프레셔는 점점 올라갈 거고요. 타이달 볼륨을 줄이게 되면은 프레셔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볼륨 컨트롤 모드의 목표는 1회 환기량의 유지이므로 환자의 런 컨디션과 에어웨이 레지스턴스 등에 따라 피크 프레셔, 피크 인스파이트 프레셔가 풀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변동이 된다는 거죠. 즉 볼륨 컨트롤은 저희가 명령한 타이달 볼륨을 환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프레셔를 높여준다. 자, 그래서 타이달 볼륨 350으로 설정했을 때 처음에는 피클 프레셔가 잘 나올 겁니다. 기도가 깨끗한 상태에서.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죠?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거나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환자의 폐 수능도가 낮아지거나 염증 가래 등으로 인하여 기도 저항이 높아지거나 일회 환기량 등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더 높은 프레셔가 필요한데, 프레셔 수치가 어퍼 프레셔 리밋을 넘는 경우입니다. 오직 이 경우에만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발생되는데요. 그게 이 작은 하얀색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발생되려면은 이 숫자를 넘어야지만 발생하고요. 이 수치를 혹시 실수해서 뭐 50, 60, 70, 80 이렇게 너무나도 높여놓은 경우에는 네, 알람이 잘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알람이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환자 폐에 영향을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릴 때는 조심히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에어웨이 obstruction,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입니다. 뮤커스, 점액이라고 하고요. 이게 축적되는 경우에 시크리션 찬다는 거죠. 가래 찬다는 거죠. 석션을 대표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는 postural drainage나 chest perfusion 통해서 네, 제거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석션을 통해서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석션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요. 브론코스페즘이라고 있는데 기관지 경련입니다. 기관지 경련이라고도 하고요. 기관지가 좁아졌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휘징 사운드가 많이 들리죠.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는 네, 공기의 흐름이 되게 빨라지면서 휘징 사운드가 들리는데요. 브론코 다일레이터, 기관지 확장제를 쓴다는 겁니다. 이제 네뷸라이제이션을 주로 하는데요. 벤톨린이나 아트로벤트 보통 많이 쓰는데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좁아진 기도 자체를 좀 확장시키는 영향을 하는 거고, 역할을. 뮤코미스트는 그 좁아진 기도에 시크리션이 차게 되면 굉장히 더 빠르게 저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찐득찐득거리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찐득거리는 가래를 좀 묽게 해서 석션도 잘 되게 하고 저항감을 낮추는 게 이 뮤코미스트라는 약물이고요. 이 풀미코토나 부데소나이트 등의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는데 염증 자체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악화된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COPD 환자나 브론카이티스, 뭐 기관지염 환자 등 기도가 염증 때문에 이제 부어오른 경우에 이런 약물을 사용하면 염증을 제거해서 넓혀준다. 네, 이런 식으로 약물을 사용해서 넓혀주게 되면은 휘징 사운드가 줄어들 수 있는데, 결국 뭐 스테로이드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확실하게 석션이 안 되는 경우 브론코스코피를 해서 네, 현미경으로 보면서 아주 네, 구석구석에 시크릿을 제거해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이런 경우에서 해결이 되겠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ET 튜브가 꺾이거나 막히거나 특히 깨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걸 안 깨물게 하려고 에어웨이를 넣는데 에어웨이가 이제 잘 안 되거나, 특히 오랄 케어 하고 나서 아니면 환자가 밀어내가지고 그게 밀어내면서 환자가 이빨로 그 ET 튜브를 깨무는 경우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꺾인 것을 교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EDTV 재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오랄 케어 전후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그냥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오랄 케어 한 다음에 나중에 파악해서 오랄 케어 2번, 3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래서 현재 환자가 미니 볼륨이 얼마큼 나오는지, 타이달 볼륨이 얼마큼 나오는지, 프레셔가 얼마큼 나오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랄 케어 하시기 전에 석션 먼저 한번 해주시고, 석션 해주신 다음에 환자의 프레셔랑 타이달 볼륨 확인해 주신 다음에 오랄 케어 다시 하고 나서 완전히 테이핑 하기 전에 타이달 볼륨과 프레셔가
기존과 동일하게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타이달 볼륨과 프레셔가 기존과 비교해서 안 나오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에어웨이가 제대로 제공이 안 돼서 깨물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좀 꼭 주의해서 오랄 케어를 하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일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기관지가 폐쇄된 경우가 있습니다. AT 튜브의 위치를 재조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시크레이션이나 아니면 염증 등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막히는 경우 AT 튜브를 빠르게 다른 곳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꼭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레스피레이션 오르간, 흉벽과 폐의 탄력성이 감소가 되어서 머슬톤이 증가해서 기침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침 많이 하게 되면은 필요시 석션도 해주시고요. 그 가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래를 내뱉기 위해서 방어작용으로 혹은 아니면 에스피레이션 돼서 방어작용으로 또 기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일이 별로 없도록 석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또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통제 혹은 세다티브 약물을 통해서 환자가 파이팅 너무 심하지 않도록 좀 진정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기계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퍼 프레셔 리밋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환자한테 필요한 프레셔가 잘 제공이 되고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으로 돌아가서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이 컨스턴트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의 특징인데, 이 플로우가 컨스턴트 플로우예요. 속도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컨스턴트 플로우라고 하고요. 볼륨 컨트롤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것을 쓰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물론 T포즈 때문에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냥 볼륨 컨트롤은 어쨌든 저희가 1회 환기량을 유지를 목표로 하는데, 그 목표로 하면서 플로우의 방식 자체가 컨스턴트 플로우라서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 정도로만 아시고요. 요거는 이미 찍어놓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필요하면 제일 마지막에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정도까지 아시면은 볼륨 컨트롤은 충분히 이해를 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볼륨 컨트롤에서는 타이다 볼륨을 설정을 하는데, 타이다 볼륨이 나오지 않으면은 프레셔를 올리는 노력을 한다 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프레셔 컨트롤입니다. 프레셔 컨트롤 보게 되면은요, 조금 전에 FiO2, PIP, RR까지 똑같았는데 타이달 볼륨을 설정했습니다. 볼륨 컨트롤에서는. 하지만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타이달 볼륨 대신에 PC 어바브 PIP을 설정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미니 볼륨이랑 플로우는 자동 계산 안 되고요. 자동 계산 안 되고 흡기 시간만 자동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메인 화면에서도 FiO2, PIP, RR 타이달 볼륨 대신에 PC 어바브 PIP만 있네요. 그래서 여기 설정해 주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죠. 모니터링 할 때 핍에다가 PC 어바브 핍 더하면은 피크 프레셔가 나온다. 그래서 프레셔 컨트롤은 이제 타이다 볼륨을 내기 위해서 얘를 올려주는 노력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얘를 이 두 가지 항목을 결정해주면은 그 두 가지 항목을 유지하는 노력을 합니다. 유지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폐를 보호하는 거죠. 폐를 보호하는데 문제점은, 폐를 보호하려고 여기를 고정했는데 환자의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순간적으로 타이다 볼륨 올리려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다 볼륨이 바로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세츄레이션이 이제 볼륨 타입보다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프레셔 컨트롤 할 때는 타이다 볼륨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잘 모니터링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먼저 아까 타이달 볼륨 대신에 이걸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지금은 집중하지 않고 이 네 가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아까 전에 네 가지, 지금 네 가지, 다 네 가지인데 거의 다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가 왜냐면은 그 처방입니다. 처방이기 때문에 오더가 낮다, FiO2, PIP, RR, PC, PIP 혹은 타이달 볼륨에 오더를 다 받으셔야 되겠고요. 혹시 하나라도 없으면 오더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오더 없이 기본값을 사용해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레셔 컨트롤의 모두의 목표는 흡기압 유지라는 거죠. 환자의 런 컨디션과 에어웨이 레지스턴스, 저항이죠. 저항 등에 따라서 1회 환기량이 변동됩니다. 이게 변동되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레셔 컨트롤에서 기도가 좋아지거나 막히면은, 조금 전에는 볼륨 컨트롤에서는 피크 프레셔가 올라가면서 결국 40을 넘어가면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떴는데,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순간적으로 재채기 하거나 파이팅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 알람이 거의 안 뜨고요.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타이다 볼륨이 줄어들게 되니까 타이다 볼륨 곱하기 RR 하게 되면 당연히 미니 볼륨이 줄어들게 되겠죠. 미니 볼륨 줄어들어서 여기 로어 리밋을 만족하게 되면은 알람이 뜨게 되는데요.
Expiratory Minute Volume Low라는 알람입니다. 분당 환기량, 호기 시의 분당 환기량이 낮다라는 거죠. 왜 낮죠? 설정값보다 낮아졌다는 거죠. 환자가 부족하거나 환자가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죠? 저희가 설정한 값보다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Expiratory Minute Volume Low. 그래서 이 알람이 뜨게 되면은 일단은 에어 obstruction 의심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혔다. 그래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거 외에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에어 리키지인데요. 에어 리키지, 즉 기도나 아니면 이드 튜브 혹은 서킷 등에서 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VTI가 많고 VTI가 적은 경우에 그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고 지금 들어간 게 끝까지 빠지죠. 들어간 게 끝까지 빠지지 않고 여기서 수직으로 떨어져서 다음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면은 리키지가 있는 거고요. 그 리키지가 있는 경우에 네, 커브 프레셔를 이제 압력을 채워주고 연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볼륨 컨트롤에서도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 뜰 건데요.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 뜨다가 가볼까요? 다시 좀 전 화면으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 뜨면은 타이다 볼륨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은 현재는 이 알람만 뜨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미닛 볼륨도 떨어질 거잖아요. 결국 이 값보다 내려가게 되면은 미닛 볼륨 로우 알람도 동시에 또 뜰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볼륨 컨트롤에서는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 뜨고 시간이 지나서 미닛 볼륨 로우 알람이 뜰 거고요.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이 잘 안 뜨고 미닛 볼륨 로우 알람이 뜨는데 그 알람이 뜨게 되면은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주면 되는데 대신 한 가지 더 볼 것은 리키지 때문에 어떤 누출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PRVC 모드입니다. Pressure Regulated Volume Contro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볼륨 컨트롤의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프레셔를 regulated, 프레셔를 조절하는 볼륨 컨트롤이라는 어떤 PRVC라는 게 있고요. 참고로 볼륨 컨트롤은 70년대까지 많이 썼습니다. 70년대에 많이 쓰다가 1970년대 볼륨을 주기 위해서 프레셔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환자 폐가 안 좋다라는 논문이 수도 없이 발표가 되면서 80년대에 프레셔 컨트롤 모드가 발표가 됐습니다. 환자 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프레셔를 썼죠. 근데 이제 프레셔를 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레셔를 유지해주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프레셔를 유지해주는 대신에 타이다 볼륨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환자에게 폐를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하게 벤틸레이션을 해주는 게 사실 인공호흡의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볼륨 컨트롤에 타이다 볼륨을 어떤 유지해주는 능력과 프레셔 컨트롤에 이 굉장히 낮은 압력으로 높은 타이다 볼륨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합쳐져서 PRVC라는 게 탄생을 했는데 PRVC의 1번 보시면 기도 저항을 쉽게 극복하는 Decelerating Flow 패턴으로 타겟 타이다 볼륨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모드라고 나옵니다. 타겟 타이다 볼륨을 전달하는 것이 이제 볼륨 컨트롤의 특징이었죠. 타이다 볼륨을 직접 설정한다라는 건데요. Decelerating Flow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못 드렸네요. 아까 전에 볼륨 컨트롤에서는 컨스턴트 플로우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플로우가 일정하다라는 건데 프레셔 컨트롤에서는 디셀러레이팅 플로우, 속도가 악셀러레이트의 반대입니다. 자동차에 악셀 밟는다고 하잖아요. 그 악셀러레이트의 반대, 디셀러레이팅 플로우인데요. 처음에 아주 빨라졌다가 점점 느려지는 플로우라고 하는데 일단은 오늘은 첫 시간이시라면은 그냥 이거는 잊어버리시고요. 아니시라면 기억해 주시고 일단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 PRVC에서는 타겟 타이다 볼륨, 즉 타이다 볼륨을 타겟을 목표로 하는데 볼륨 컨트롤에서보다 프레셔 컨트롤에서 제공하는 디셀러레이팅이라는 플로우를 사용해서 이게 뭐 좀 장점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타이다 볼륨을 직접 설정을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매 호흡마다 환자의 폐 상태를 측정하여 타겟 타이다 볼륨을 최저 흡기압을 계산하여 적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저 흡기압.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어쨌든 PRVC는 FiO2, PIP, RR 그리고 타이다 볼륨을 직접 설정해서 볼륨 컨트롤처럼 동작을 하지만 이 플로우 방식이 컨스턴트 플로우가 아니라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라는 어떤 프레셔 컨트롤의 장점을 사용하면서 또 그것을 매 호흡마다 계산해서 가장 낮은 프레셔로 가장 높은 타이다 볼륨을 제공해준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적용되는 흡기압은 설정한 어퍼 프레셔 리밋 값에 마이너스 5cmH소로 제한된다는 건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화면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타이다 볼륨 400을 입력했습니다. 400을 입력했으면 볼륨 컨트롤과 똑같이 타이다 볼륨 400 여기 찍혀야 되잖아요. 안 찍히면 어떻게 된다?
프레셔를 올린다. 언제까지? 이 어퍼 프레셔 리밋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 볼륨 컨트롤에서는 프레셔가 어퍼 프레셔 리밋에 닿는 순간에 프레셔랑 플로우를 다 빼줘버립니다. 그래서 프레셔는 40이 들어갔는데 순간에 다 빼줘버리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을 설정한 것보다 굉장히 낮은 타이달 볼륨이 걸려요. 요게 이제 약간 볼륨 컨트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PRVC에서는 보시면 400을 설정했죠. 400을 설정해서 40에 닿으면은 프레셔랑 플로우를 빼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이너스 5단계, 어퍼 프레셔 리밋에 마이너스 5에서 지그시 눌려줍니다. 40에 여기 점선이 보이시죠? 40에 닿지 못하게 35에서 지그시 눌려줘서 아까 전에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라는 알람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요. 대신에 40엔 닿지 못하지만 그 35, 약간 지금 36인데 약간의 오차 잠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라는 압력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타이달 볼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볼륨 컨트롤보다 훨씬 더 타이달 볼륨 제공에 원활합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너가 선택한 타이달 볼륨 400은 환자한테 들어가고 있지 않으니 볼륨 딜리버리, 너가 선택한 볼륨이 제공이 restricted, 제한된다는 알람을 뜨게 하면서 이 타이달 볼륨 잘 안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은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어퍼 프레셔 리밋에 닿지 않게 이 정도 수준에서 인공호흡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알람이 뜨면 어떻게 된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알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렇게 됐을 때 호흡이 불충분하지 않은지 타이달 볼륨이랑 프레셔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 타이달 볼륨이 부족한데 프레셔를 올려주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RR을 많이 올려주고 타이달 볼륨을 오히려 좀 낮춰서 로우 타이달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환자가 멘탈이 없을 때는 타이달 볼륨 적게 주고 RR을 빨리 주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되는데, 멘탈이 있게 되면은 타이달 볼륨 적게 줬을 때 굉장히 환자가 좀 답답해 할 수도 있고요. 또 싱크로니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PRVC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내용이 유저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본 자체가 영문판이다 보니까는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환자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매뉴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